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정근입니다. 네, 수상한 의사 회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료계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식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대표자 회의 열게 된 것은 지난 연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계 정책,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우리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심각성을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자궁 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해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한 이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이번 판결에 엄중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16개 시도사회 회장님들 그리고 대법원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여러분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위 시위를 펼쳐나가고 있고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 등 온 단위가 나서서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결의 부당성과 모순을 설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향해 잘못된 판결이 가져올 크나큰 해악에 대해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 문화일보의 일면에 저희들이 이제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광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삭발을 감행함으로써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하면서 14만 5천 회원들을 대표해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근 2년여에 걸쳐 간호법에 대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을 규합해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현재까지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허법이 이탈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비용 권익을 위한 일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 어떤 방향성과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자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후 대법원으로 이동해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또한 밝히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의장 박성민입니다. 이렇게 새해에 우리 만나서 즐거운 마음, 웃는 얼굴로 덕담을 나누는 이 시기에 엄중한 조소한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이런 안건을 갖고 이야기하게 됐으면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성실감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우리 집행부가 기획할 여지가 사실은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성만 하고 미안해할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으로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해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우리가 의없이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듯이 모두가 지고렸다고 하는 또 예상치 못한 판결을 뒤집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거나 쉬운 길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의와 우리 의학이
많은 갈등과 그런 분쟁 갈등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번 기회로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판결에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으로도 끝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틈새 운영을 해서 우리 반드시 이 판결을 뒤집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규모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다든지 대국민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고 또한 대규모 골프대회까지도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집행부는 다 모으고 취합을 하고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취합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위에도 마찬가지 집행부 들어와서 많은 안건을 내고 독점을 많이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회원들뿐만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한마음이 되도록 일치하게 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대응 항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서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였다. 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끼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회장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료법은 자격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인일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각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되어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하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아무리 과거로부터 들여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양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 행위의 한의사 허용하는 진료에 대해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의 사용 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하는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유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가져올 우려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유해만이 아니라 그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유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유해라고 봤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료 진단 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상 유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 이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법이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각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법제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 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검사와 판독, 진단을 하는 의료행위는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의사에게만 허용되어 왔다. 더구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수십 년 전부터 영상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의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밝힌 근거에 모순이 명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2012년,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 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며 매년 그 교육 정도가 심화되고 출제 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정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의 통상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을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을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 13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으나 그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제도 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 체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또한 국내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료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벗어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1월 7일 대한의사협회.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대표자분들을 오늘 시도의사 회장님들, 대의원의 운영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모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까지 다 모였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어떤 부당함을 국민과 그리고 회원분들께 극도 강력하게 홍보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불법 한방 의료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피해 한방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심이 파기되고 다시 2심으로 간 만큼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투쟁 그리고 법적인 준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고요. 네 번째는 한의사들의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 이번에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범의료계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를 해서 다음 주에 시도의사 회장단 회의, 대의원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를 논의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을 논의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일주일간의 시간이 충분히 지금 저희 안도 있지만 조금 더 숙성된 안을 완벽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 해서 저희가 하나의 범의료계의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책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